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라의 앞날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쪽으로 힘껏 노력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라는 생각도 걱정도 함께 떠오릅니다. 국회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슬쩍 끼어 들어간 것이 바로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입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거 연령 낮추기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직자 선거법 개정안에는 현행 선거 연령을 19세로부터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거 연령 기준이 낮아지게 되면은 약 50만 명이 포함이 되고 그 50만 명 가운데서도 만 18세 4월까지 출생한 고3생들이 대거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선거 연령을 낮추게 되면은 고3 학생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교실의 정치화 현상, 이런 부분들이 만연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총선 선거 활동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서울시 교육청은 이른바 선거교육이라 해서 2020년부터 초중고교 40군데를 뽑아가지고 선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교실의 정치화 현상은 앞으로 피할 길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서 전교조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의 의식화 교육도 한층 더 열기를 띠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하윤수 한국교총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 편향 교육을 건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 18세 고3에게 선거권과 선거운동 권한을 허용하는 것은 학교가 정치판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우려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향후 전망과 그 의미입니다. 선거 연령 하향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군소정당이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따라서 큰 이변이 없으면 통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한국은 OECD 경제협력기구의 수준에서 미뤄볼 때 선거 연령이 다소 낮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처한 그런 환경에 관계없이 선진국 제도라면 무조건 도입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미뤄보면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도 아마 선거 연령 하향은 일부 정치 집단들의 이익과 맞물려서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지게 되면 일부 교사들 중심으로 직접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정치 편향 교육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상당히 중기, 장기에 걸쳐서 이루어지지만 바로 선거 결과는 당장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직접적인 그런 영향력 행사나 개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한국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데 아주 미흡합니다. 예를 들면 홍콩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민주화 시위가 계속되는 것도 교육의 힘이 큽니다. 홍콩은 이른바 비판적 사고의 능력을 함양하는 면에서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은 조국 사태를 미뤄보더라도 정의라든지 부정의와 같은 부분에 젊은 분들의 생각이 상당히 희박한 그런 편입니다. 저는 그것을 한국 교육에서 그 뿌리를 찾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비판적 사고가 좀 부재한 그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영향력 같은 부분들이 학생들의 선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전문직의 직업윤리가 좀 희박한 편입니다. 교사가 직업윤리한으로서 자신이 교실 현장에서 학생들의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반복해서 주입해야 되지 않는다. 이것은 일종의 직업윤리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런 직업윤리를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학교와 교실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모습이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그렇게 내다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국가 개입주의가 도도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큰 흐름과 반대로 경제의 정치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정치화 현상은 경제 분야를 벗어나서 나머지 사회와 문화 이런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교의 정치화나 교실의 정치화도 이런 추세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정치화의 길로 가는 사회는 번영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쇠락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점점 한국 사회에서는 자율, 자유, 선택, 책임, 시장, 경쟁, 효율과 같은 세계사의 큰 흐름과 반대 방향인 개입, 간섭, 분배, 평등, 형평 등과 같은 것을 향한 정치 개입과 관의 개입이 점점 더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교실에서도 정치 이슈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로 가는 큰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작용이 큰 사회적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 세력들에게는 당장 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미래보다도 현재를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옳지 않은 일이지만 어찌할 수 없이 한국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걸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